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학창 시절 누구나 가슴속에 내 마음의 시 한 편 간직하고 있는 분들 많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시 한 편조차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할 분들은요, 시의 매력에 빠져서 시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JTB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 시인협회 9대 회장으로 봉사를 하게 될 이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시인협회 현재 이사로 활동 중에 있는 강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시인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시를 낭송화하는 신앙송가 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 낭송가여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북 시인협회 이영구 회장님,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규모의 단체예요? 예, 전북 시인협회는 1999년도에 지금 전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그 유연 이동희 시인님께서 창단을 해서 오늘에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9대 시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 독립 단체인데 우리 회원들은 현재 3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우리 시인협회의 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각 언론사, 신문사에서 어떤 등단을 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 또 문예지에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들 그리고 이 시집을 내시는 분들이 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 이사회에서 인준을 해야 그 회원으로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다 모든 분들이 한가닥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우리 강석희 이사님은 등단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저는 작년 8월에 그 서울에 있는 문예지 시선이라는 개간지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지금 1년 정도 열심히 아직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7월 달에 지금 첫 시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까지 또 내시고 첫 번째 시집입니까? 네, 첫 시집입니다. 네. 네. 본업이 있으실 텐데 예. 언제 이렇게 또 시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아이들 셋을 다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뭘 하고 살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또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신혜식 교수님을 찾아가서 시를 배우고 또 그동안 또 틈틈이 썼던 습작을 정리를 해서 작년에 등단을 했고 지금도 아직은 그런 배우는 과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시를 쓰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은 시를 쓴다는 것은 이런 이성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면 시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감성으로 이렇게 보고 또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상이 떠오르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듯이 시는 제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쓰면 보통 많게는 100번 정도 퇴고를 거쳐서 하나의 시를 그렇게 완성시키고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우리 유미숙 님은 시인인 동시에 공연 낭송가로 활동하고 네. 계시다고요? 네. 공연 낭송가는 어떤 걸 말하나요? 네. 기존에는 이제 신앙송 하시는 분이 나와서 혼자 신앙송을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이제 또 연주가 이어지거나 이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신앙송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좀 지루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송을 지루하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시에 맞는 우리 종합적인 다른 예능과 함께 접목을 해서 한 무대에 올리는, 그래서 시를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춤도 보고 그다음에 기타 생활 문화 그 악기들의 연주들도 들으면서 함께 공유하는 거에서 다원 예술적인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연 신앙송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연 신앙송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저희 전북에 있는 공연 신앙송의 문화를 많이 모델로 삼고 활동을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원지네요. 네, 첫 그렇습니다. 시작이네요. 전라북도, 전주. 와. 예. 그러면 그동안 공연 그 신앙송은 얼마나 섰을까요, 무대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은 매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꼭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 공연을 맞게 저희가 컨셉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신앙송의 대중화, 또 예술화,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멋집니다. 보통 오페라처럼 저희가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네, 곁들여져서 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11일 날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이제 저희 공연 신앙송하고 함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회장님, 현직 법무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사 하면 직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좀 딱딱함이 느껴지는데, 시인을 하고 시를 지으면서 유연함이 생길 것 같아요. 또 감성적인 면도 터치가 되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와 그 법은 인문학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본인은 모르는데 딱딱한 면에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들이 글을 쓸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본업에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아마 그 접목이 되는 게 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집은 몇 권이나 내셨나요? 제가 시는 쓴 지는 한 40년 됐죠. 했는데 2001년도에 등단을 했으니까 현재 개인 시집으로는 뭐 3권째고 공저로 했을 때는 한 6권 정도 해서 한 10권 정도가 시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학창 시절 제가 여는 말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 문학 그 청년을 꿈꾸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 세 분도 역시 감성적이고 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강석희 이사님은 언제 이렇게 시상이 많이 떠오르고 어떤 장소에서 또 영감을 많이 얻곤 하는지 이렇게 자연에서 지금 오늘 사실은 저희 녹화하는 장소가 수목원 같은 공간 카페인데 밖에는 지금 장맛비가 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때도 시가 떠오를 것 같아요, 왠지. 예. 저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아동 백일장 대회 나가서 이렇게 수상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데 좀 소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신동 소리를 또 들었군요.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느라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다시 시를 쓰게 됐는데 시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감성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사물을 대할 때 그 같은 같은 생명체로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서로 그래서 그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받아 적으면 그게 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살아있는 새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적으면 받아 적으면 그게 시가 되거든요. 저는 주로 자연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데 예,
아무튼 시를 이렇게 하나 쓰고 완성했을 때 산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출산했을 때 감동이라고 아, 하나요? 네. 그런 감동을 제가 느낍니다. 음. 예. 그 시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화자의 메시지, 그게 하나의 생명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한 시도 그 생명체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산문이나 독자들한테 울림을 주는 그런 소설, 뭐 에세이 이런 것도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지만 짧은 시 한 편이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술자리에서 건배제의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딱 진지하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위하여 하는데 전율이 돋더라고요. 시 한 편 인용해서 나태주 시인의 시였지만 세 분이 사랑하는 애장시는 물론 자작시겠죠. 예. 시 낭송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인의 목소리로 우리 이영구 회장님부터 평소 즐겨하고 낭송하는 시 한 편 들려주세요. 낭송을 해야 되나요? 네, 앉아서 해야 되나요? 네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랑, 이형부. 여름밤 장대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되온다. 기다림에 지친 탁상 시계가 사각사각 시간을 오려낸다. 졸음 가득한 가로등, 물기 어린 불빛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밤새 잊었던 기억일까? 천둥이 울고 소나기 울어 두견이 먼 산 능선에 붉은 피 토할 때 새벽은 먹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움을 잉태한다. 천둥이 울고 소나기 울어 두견이 먼 산 능선에 붉은 피 토할 때 새벽은 먹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움을 잉태한다. 보고 싶은 사랑, 그리운 사랑, 보고 싶은 사랑, 그립다. 아유 좋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좀 집사람이죠. 아, 예, 예. 또 그렇습니다. 부인을 생각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강석 기사님. 예. 저도 그 7월에 나올 그 제 시집에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시인데요. 동백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백, 강석희. 선홍빛 붉은 꽃 차마 시들지 못하고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는 순정이여 뼛속까지 스며든 외로움 사겨내고 사무친 그리움이 터진 망울망울 젖은 땅 위에 해골처럼 뒹굴어도 서리빨 같은 절개는 가지에 남아 잎사귀도 발안에 숨을 죽인다. 그 시에 들어간 단어 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또 예쁜 시를 또 예. 지으셨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동백 동백을 보면서 다른 꽃들은 네. 보면 꽃잎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지는데 동백은 꽃송이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볼 때 저는 그 논개의 절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는 그 차마 시들지 못하고 그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는 그 장면을 저는 논개의 절개로 이렇게 연상을 해가지고 그런 시를 지은 겁니다. 일단 관찰력이라든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시선하고는 시인들은 다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시로 옮기려 하고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연 또 낭송하는 유미숙 시인님의 낭송 안 들을 수가 없죠. 예.
이런 경우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냥 편안하게 좋아하는 시. 예, 제가 썼던 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도 무겁다. 유미숙. 산다는 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빌딩이 내려놓은 그림자 밟고서니 내 무게도 무겁다.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무게를 들고 다니는 나는 시지프스다. 활짝 열린 허공을 품고도 내려놓아야 하는 운명 같은 그림자. 그도 내가 피워낸 한 잎이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 지은 거미 어떤 마음으로 시상이 떠올랐을 때? 2013년도에 제가 등단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등단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5년 동안 이제 전주에서 광주로 학교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전공이 이제 일본 문학이에요. 일본 문학인데 일본 문학을 전공을 해서 학교에 근무하기까지는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가 폐과가 되는 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로만 하면 뭐 구조조정 이런 거였는데 학교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퇴직을 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과로 옮겨서 계속 이제 수업을 하느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때 이제 제가 사표를 내게 됐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로지 그 전공 하나를 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생활을 다 했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겪은 어떤 방황. 그래서 나온 시가 바로 이 그림자도 무겁다라고 그래서 하는 제목 자체가 또 시입니다. 그림자도 무겁다. 네, 마음 그때 당시의 상태를 잘 마음이었어요. 반영했네요. 네. 우리가 이제 책장에 보면 시집 한 권은 누구나가 다 꽂혀져 있는데 오늘 세 분 보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왠지 한번 시집을 먼지 묻은 시집을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시를 이렇게 낭송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시에서 힐링을 찾으실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도 이영구 회장님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석희 시인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스스로 시를 쓴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먼저 내가 정화가 되고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심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가 우리 치매에 참 좋은 치매 약이지 않나. 예방에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 힐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본인 힐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변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 같아요. 우리 강석희 이사님도 내가 시인이 되고 나서의 내 일상의 변화라면 어떤 네. 것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고요. 음, 또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고 그러다 보면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요. 시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런 또 시선으로 이렇게 봐야 시상도 떠오르고 그래서 시를 쓰게 된 이후에 마음이 많이 유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 이후에는 남들도 저한테 많이 이렇게 멋있어졌다거나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부드러워지고, 사고가 그래서 생기고. 그래서 네. 시를 쓰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시를 쓰면서
생활을 하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쓸 수 있을까? 나도 글 좀 썼는데 학창 시절에는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마음은 먹었는데 용기를 못 내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 네. 시도 그렇고 낭송도 그렇고 항상 그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도전을 시작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은 일 중 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한테 시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시인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또 함께 이끌어 주실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주변에 있는 책을 꺼내서 많이 읽다가 보면 저절로 시상이 떠올라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많은 시집들을 자주 읽어보시는 것.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북 시인협회 회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그래, 이렇게 회장이라는 자리는 봉사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시간이 참 행사가 많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이 시와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신앙송 공연을 우리 이민숙 교수님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저희 새만금이 금년 그 잼버리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그 전국 우리 새만금 관련 청소년 시문학 저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뭐 빠듯한 시간이고요. 그에 뭐 저희들 또 뭐 향교 가서 문화 탐방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금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매년 그 시인들의 결집을 했다고 그럴까 시인들이 하나의 매듭이라고 할까 이런 시의 땅 책도 발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연초에 저희들 바로 이사회라든가 같은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 행사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우리 말씀하셨듯이 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습작도 해봐야 되고 또 낭송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친목 이상의 단체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행사도 많이 한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맑고 아름다운 시 많이 지으셔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차 한 잔 그리고 시 한 편의 여유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